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 새벽 공기가 아직 묻어있는 오전 8시 40분. 한남수는 그날도 변함없이 회색 점퍼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길을 따라 걸어나가 정류장 벤치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는 50대 후반에 퇴직한 뒤 병원과 마트, 작은 산책을 일과처럼 나누어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래전 아내와 사별한 뒤부터는 더 이상 누군가와 시간을 맞춰 살 필요가 없어진 터라 오히려 규칙적인 루틴이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편에서 건너오는 여인의 걸음걸이가 느릿했지만 어딘가 단정해 보였습니다. 정희진 그녀는 이 근방에서 조용히 책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책보다 시간이 더 오래 머무는 그 서점은 특별한 홍보 없이도 동네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희진은 매주 수요일 아침마다 도매 서점에서 주문한 책을 수령하러 나섰습니다. 희진은 매주 수요일 아침마다 도매 서점에서 주문한 책을 수령하러 나섰습니다. 남수보다 약간 이른 시각에 정류장에 도착하는 그녀는 대체로 무표정한 얼굴로 벤치 옆자리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서로 이름도 모르고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는 사이였지만 두 사람의 등장 시간은 점점 닮아갔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남수는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는지 조심스럽게 확인하게 되었고 희진도 남수가 그 자리에 없으면 괜히 시계를 몇 번씩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희진도 남수가 그 자리에 없으면 괜히 시계를 몇 번씩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관심이라기보다는 일상의 리듬에 대한 확인처럼 보였고 때론 단지 고요함을 공유하는 사람으로서의 무언의 동행 같기도 했습니다. 정류장은 그다지 복잡하지 않았지만 버스는 자주 늦었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10분, 20분씩 지연되는 것도 예사였고 그럴 때면 희진은 청가방 속 책 한 권을 꺼내 조용히 넘겼고 남수는 양복 주머니에서 작게 접힌 신문을 꺼내 눈을 흘겼습니다. 남수는 양복 주머니에서 작게 접힌 신문을 꺼내 눈을 흘겼습니다. 말이 오가지 않아도 그들의 시간은 묘하게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남수가 희진을 의식하게 된 날은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병원 예약이 밀려 있었고 서둘러 집을 나섰지만 평소 시간보다 5분 정도 늦었습니다. 그런데 벤치에 앉아있던 희진이 무심하게 그를 향해 고개를 들더니 살짝 시계를 보는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렸거나 아니면 확인하고 싶었던 동작이었습니다. 남수는 괜히 심장이 조금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다린 건 아니겠지. 그는 조용히 혼잣말처럼 속삭였지만 그 순간 정류장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음 주 그는 일부러 조금 일찍 나와 보았습니다. 희진은 이미 앉아 있었고 그의 옆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비켜주는 듯한 몸짓을 보였습니다. 남수는 그 옆에 조심스레 앉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바람이 한 줄기 아주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희진은 책을 읽고 있었고 남수는 손에 신문을 들었지만 그날은 아무도 그 종이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남수는 그녀의 손끝을 한번 슬쩍 보았고 희진은 페이지를 넘기며 짧게 눈썹을 움직였습니다. 어떤 설렘은 말보다 훨씬 느리고 어떤 긴장은 말보다 훨씬 진하게 스며듭니다. 그날의 정류장은 평소와 똑같았지만 아무도 모르게 다른 하루가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같은 시간에 만나게 된다면 그건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천천히 자리를 찾는 인연일까요? 다음 주 수요일 정류장의 아침은 조금 더 일찍 깨어 있었습니다. 희진은 그날따라 이른 새벽에 눈이 떠졌고 다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책방에 가져갈 도서 목록을 정리하다 보니 시계 바늘이 지나간 것도 모르고 시간이 훌쩍 흘러 있었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8시 40분 즈음에 서둘러 나갔겠지만 그날은 아예 10분 먼저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이유 없이 발걸음을 재촉했고 마치 그 벤치가 오늘따라 빈자리일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라도 든 듯 가방끈을 꼭 쥐고 걸음을 다잡았습니다. 마치 그 벤치가 오늘따라 빈자리일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라도 든 듯 가방끈을 꼭 쥐고 걸음을 다잡았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남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희진은 벤치 한쪽 끝에 앉아 손에 들린 책을 펼쳤습니다. 책장을 넘기며 몇 번이고 시계를 슬쩍 확인했지만 종이 위의 문장들은 도통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몇 분쯤 지났을까요? 벤치 끝으로 다가오는 구두 소리가 조용히 들렸고 그 익숙한 회색 점퍼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남수는 잠시 그녀의 옆을 스쳐 지나가려다 천천히 발걸음을 멈추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희진은 자신이 모르는 새 누군가를 기다렸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감정은 당황스러울 만큼 새삼스러웠고 그녀는 괜히 책장을 두어 장 빠르게 넘기며 눈을 피했습니다. 남수 역시 그녀가 옆에 앉아 있다는 걸 당연하다는 듯 인식했지만 어느새부터인지 그 당연함이 기다림의 미묘한 감정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어느새부터인지 그 당연함이 기다림의 미묘한 감정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장을 넘기는 희진의 손끝을 잠깐 스쳐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책을 바꿨네. 지난주는 노란색 표지였는데 자신이 그런 세세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어딘가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버스가 15분 넘게 지연되었습니다. 기온은 낮았고 바람도 꽤 차가웠지만 남수는 그 자리를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희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은 각자의 손에 들린 책과 신문을 바라보는 척했지만 서로의 기척을 더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희진이 먼저 일어났고 남수도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차에 올라탄 후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 앉았지만 거울에 비친 창가의 눈빛은 서로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희진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혹시 오늘 내가 안 나왔으면 그 사람은 어땠을까? 그 물음은 허공에 머물렀지만 그녀의 가슴 어딘가에는 조용히 닿아 있었습니다. 남수는 집에 돌아와 그날 들고 간 신문을 그대로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그 안에 어떤 기사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익숙한 얼굴이었는데 오늘부터는 자꾸만 의식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 주 수요일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굵지도 가늘지도 않은 꾸준히 바닥을 적시는 비였습니다. 정희진은 우산을 들고 벤치에 앉아 있었고 남수는 검은색 방수 점퍼를 입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둘 사이엔 익숙한 거리감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날은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물기 머금은 공기 때문인지 아니면 천천히 차오르는 어떤 긴장감 때문인지 두 사람 모두 시선이 잦아지고 있었습니다. 남수는 앉자마자 시계를 봤습니다. 평소보다 버스가 꽤 늦고 있었고 정류장 앞 전광판에도 도착 시간은 자꾸만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희진이 조용히 책을 덮고 말했습니다. 비 오면 꼭 늦네요. 말의 톤은 담담했지만 오랜 시간 속에 있던 침묵을 뚫고 나온 한마디였습니다. 남수는 살짝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고 그녀의 눈동자에는 망설임보다 먼저 담담한 호기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남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대답하지 않는 것도 더 어색할 것 같다는 생각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 시간엔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단 두 마디의 짧은 교환. 하지만 그 여운은 꽤 오래 남았습니다. 희진은 자신의 말에 답을 받았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고 남수는 자신이 말을 건넨 상대가 더 이상 그냥 마주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문득 깨달았습니다. 남수는 자신이 말을 건넨 상대가 더 이상 그냥 마주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벤치에 앉아있는 시간 동안 둘은 더 자주 서로를 인식했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손끝, 가끔 책갈피로 쓰인 영수증의 날짜, 신문지의 모서리를 접는 습관 같은 사소한 것들이 희진의 눈에 들어왔고 남수는 그녀의 머리카락 끝에서 빗물이 똑똑 떨어지는 모습에 시선을 오래 머물렀습니다. 남수는 그녀의 머리카락 끝에서 빗물이 똑똑 떨어지는 모습에 시선을 오래 머물렀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을 때 희진은 잠시 남수를 보고 조용히 먼저 올라탔습니다. 그 뒤를 따라 탄 남수는 무의식적으로 그녀가 앉은 자리의 옆줄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비 내리는 창이 오늘의 정류장을 아주 조용히 덮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희진은 책방에서 문을 닫고 난 뒤 괜히 앞 유리창을 닦으며 바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마음속으로 오늘 아침에 들은 남수의 목소리를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 시간엔 항상 그렇더라고요. 별다를 것 없는 대사였지만 그 말 속에는 함께 있던 시간의 무게와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괜히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유리창에 흐릿하게 비쳐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남수 역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우산 끝으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귓가에 또렷이 들렸고 오늘 들은 목소리가 잔잔하게 귓속을 맴돌았습니다. 말을 했구나. 처음으로.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정류장으로 나서는 발걸음에 조금 더 마음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도 수요일이 되자 정희진은 어김없이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책방은 여전히 오전 10시에 문을 열었지만 그녀는 그보다 훨씬 이른 8시 40분 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도매 서점 수령 일정은 단지 명분에 가까웠고 이제 그녀의 하루 중 이른 시간의 정류장은 누군가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하루 중 이른 시간의 정류장은 누군가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희진은 그런 스스로의 마음을 자주 부정했습니다. 그저 같은 방향, 같은 시간의 정류장 이용자일 뿐이라며 스스로를 설득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에서 마주한 표정은 점점 더 조심스럽게 변해 있었고 머리를 손질하는 손길도 어느새 정돈된 자연스러움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손질하는 손길도 어느새 정돈된 자연스러움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수 역시 매주 수요일 아침이 다가오면 마음이 조용히 분주해졌습니다. 병원 진료는 사실 격주로 한 번이면 충분했지만 그는 매주 수요일 오전을 통증이 도질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병원 근처를 어슬렁거렸습니다. 그는 매주 수요일 오전을 통증이 도질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병원 근처를 어슬렁거렸습니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은 늘 같았지만 마음은 지난주보다 조금 더 가벼웠고 때로는 조금 더 무거웠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두 사람은 같은 시각에 정류장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희진은 평소처럼 책을 펼쳐 들었지만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자주 멈추었고 남수는 손에 신문을 들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기사보다 바람에 흔들리는 머리카락에 머물렀습니다. 남수는 손에 신문을 들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기사보다 바람에 흔들리는 머리카락에 머물렀습니다. 말을 주고받지 않아도 서로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벤치 위의 공기는 편안하면서도 약간의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버스가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일어나 차에 올랐고 희진은 자주 앉는 창가 자리에 몸을 기댔습니다. 남수는 그 옆에 줄에 서서 창문 밖으로 시선을 두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흐르는 풍경은 익숙했지만 그들 마음 안에 흐르고 있던 감정은 처음 겪는 듯한 낯설고 설레는 것이었습니다. 희진은 창밖으로 스쳐가는 간판들 사이로 문득 자신이 자주 이용하지 않는 정류장에 멈추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 그와 조금 더 같은 공간에 머물기 위해서 말입니다. 남수는 병원 근처에 가까워졌지만 이상하게도 내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희진이 내리는 곳까지 함께 타고 가볼까 하는 충동이 마음 어딘가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용히 내려서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등 뒤에서 사라져가는 발걸음의 소리는 그날따라 이상하게 귀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남수는 병원 입구를 지나쳤습니다. 이미 진료 시간은 훌쩍 넘었고 접수를 하려면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는 병원 대신 근처 카페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자신이 지금 여기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희진은 책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거울을 들여다보다가 입술 주변에 묻은 립스틱 자국을 조심스레 닦아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볼 수도 있었던 흔적처럼 말입니다. 그날 두 사람은 정류장에 나오는 이유가 조금 달라졌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그들이 모르는 사이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지도 바람이 불지도 않던 평범한 수요일. 남수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회색 점퍼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벤치 위에 남은 빗물도 없었고 바닥엔 낙엽 몇 장이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8시 44분을 가리킬 때 그는 천천히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희진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금 늦나 보지라는 생각이 스쳤고 그는 자연스럽게 벤치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는 8시 48분, 8시 50분을 지나고 있었고 그는 몇 번이나 주위를 둘러보며 먼발치까지 눈을 뻗었습니다. 희진의 익숙한 가방끈도 느릿한 발걸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수는 처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 자신에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기다림은 늘 작은 불편함과 함께 오지만 그날의 벤치는 어딘가 다르게 공허했습니다. 신문을 접고 무릎 위에 올려두었지만 손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몇 번이고 종이를 정리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연락처가 없는 사람이지만 손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을 때 남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 몇 명이 올라탔고 정류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벤치에 혼자 남은 그는 희진이 왜 오지 않았는지에 대해 온갖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아팠을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니면 그냥 그만두기로 했던 걸까? 자신이 궁금해하고 있다는 사실, 걱정하고 있다는 감정이 어딘가 뜨겁게 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는 잠시 벤치에서 일어나 정류장 옆 상가 골목을 한 바퀴 돌았고 서점 쪽 골목을 향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고 어쩌면 그녀가 아무렇지 않게 걸어오는 모습을 마주쳤을 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아무렇지 않게 걸어오는 모습을 마주쳤을 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수는 수요일 아침마다 평소보다 더 일찍 나왔습니다. 희진이 다시 그 자리에 서 있기를 바라며 자신도 모르게 가슴속에 작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2주, 3주가 지나도록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공백은 예상보다 더 컸습니다. 사람 하나의 빈자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크게 느껴진다는 사실이 낯설고 동시에 아팠습니다. 어느 날 남수는 병원 진료를 마치고 아무 생각 없이 그 정류장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평소엔 그저 지나쳤던 자리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희진이 길 건너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금 야위어 보였고 걸음도 예전보다 느려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엔 익숙한 고요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신의 심장이 오랜만에 천천히 고동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 있었던 이유가 오직 그 사람 하나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건너편 인도의 희진이 모습을 드러낸 순간 남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커피잔을 손에 쥔 채 그대로 앉아 그녀의 걸음걸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익숙한 리듬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왼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고 오른손은 조심스럽게 주머니 속에 숨겨진 채였습니다. 남수는 창문 너머의 거리를 따라 그녀가 정류장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놓쳤던 무언가를 다시 목격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질문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녀는 왜 사라졌고 왜 아무 말 없이 다시 돌아왔을까? 그 주 수요일 희진은 정류장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엔 어딘가 낯선 경계가 얹혀 있었고 앉아있는 자세는 예전보다 더 조용하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남수는 그녀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고 두 사람은 몇 초간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눈을 마주친 순간 희진은 아주 짧게 고개를 숙였고 남수는 말없이 벤치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 침묵은 예전의 편안한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잃어버렸던 시간에 대한 낯섦과 조심스러움이 섞인 공간이었습니다. 남수는 그간 하지 못했던 수많은 질문이 입술 끝까지 올라왔지만 그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조용히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고 천천히 바람에 흔들리는 그녀의 옷깃을 바라보았습니다. 버스가 도착하기 직전 희진은 작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남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다시 책에 시선을 떨군 채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 많은 말이 담겨 있었지만 그녀는 그중 단 한 문장만 선택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남수가 먼저 걸음을 옮겼고 희진은 그의 뒤를 천천히 따랐습니다. 차 안에서는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남수는 차창에 기대어 밖을 내다보았고 희진은 자신의 반대편 유리에 비친 그의 옆모습을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류장의 공기는 다시 익숙한 결로 돌아왔지만 어딘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명확해졌다는 것을 두 사람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로 꺼내지 못한 감정은 여전히 벤치 위에 조용히 남겨져 있었습니다. 남수는 그날 밤 책상 위에 있던 오래된 손목시계를 꺼내 닦았습니다. 그가 오래전 아내에게 선물로 받았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지금 이 시간에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감정이 다시 생긴다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희진은 서점문을 닫고 난 뒤 가게 한쪽 구석에 있는 오래된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그날 들고 있던 책을 꺼내 펼쳤고 책갈피 대신 끼워둔 약 봉투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약봉투를 접어 다시 책 속에 넣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 주엔 조금 더 일찍 나와야지. 그 말은 그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 자신에겐 충분히 명확한 다짐이었습니다. 수요일 아침의 공기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희진과 남수가 앉아있는 벤치에는 이제 더 이상 낯선 기척이 없었습니다. 둘은 무언가를 정리하거나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머무르고 싶다는 마음은 서로에게 조용히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희진은 평소보다 5분 먼저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책을 펼치긴 했지만 문장을 읽는다는 느낌보단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기대를 아주 작게 숨긴 채 조용히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남수는 그날따라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그는 가벼운 숨을 고르며 정류장 쪽 골목을 돌아섰고 그녀의 뒷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색 벤치 위 익숙한 책 표지와 잔잔한 머리카락의 흔들림이 마음을 조용히 안정시켰습니다. 그는 옆에 앉아 오늘은 좀 이르시네요 라는 짧은 인사 대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희진 역시 책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부드러운 숨결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둘 사이엔 분명히 서로를 알아보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버스는 예정보다 조금 늦었고 그 시간만큼 둘은 더 오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희진이 먼저 책을 덮고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턴 서점도 슬슬 바빠질 것 같아요. 연말 책 주문이 많아지거든요. 그 말은 단순한 일정 공유처럼 들렸지만 그 안엔 혹시 다음 주에도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조심스러운 신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도 책은 챙기고 나오시겠죠. 그 말에 희진은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수줍음과 안도감 그리고 약간의 기쁨이 섞인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둘 사이에는 확인되지 않은 약속 하나가 생겨났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곳에서 마주하겠다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둘은 거의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남수가 먼저 문을 열고 희진에게 양보했고 희진은 자연스럽게 먼저 올라탔습니다. 차량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흘렀고 둘은 나란히 앉지 않았지만 같은 리듬 속에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희진은 유리창 너머로 스치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과 나, 왜 이 시간을 이렇게 기다리게 된 걸까?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볍게 웃고 싶을 만큼 지금의 모든 흐름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남수는 그녀가 창밖을 바라보는 얼굴을 유리에 비친 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다만 아직은 조심스럽게 곁에 있고 싶은 마음 하나만이 선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희진은 서점 문을 닫고 난 뒤 책상에 앉아 작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쪽지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아도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랑이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희진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다음 주를 향한 설렘 하나를 조용히 심어두었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가까워진 수요일 아침. 하늘은 흐렸고 전날 내린 비가 바닥에 얇은 물결을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벤치 위에는 조심스럽게 펼쳐놓은 마른 수건 하나가 깔려 있었고 그 위에 책 한 권과 따뜻한 보온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희진은 조금 일찍 나와 있었고 남수가 도착했을 땐 그녀가 이미 자리를 정돈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옆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로의 시선이 닿지 않도록 조심스러워했을 그들이었지만 오늘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희진은 보온병을 조심스럽게 열어 컵에 따뜻한 차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한 잔을 그의 무릎 위에 조용히 건넸습니다. 남수는 말없이 컵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생각보다 더 오래 손끝에 남았습니다. 희진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꽤 오래 망설였어요. 괜히 말 한마디로 흐려질까봐. 남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들도 있죠. 그 말은 짧았지만 오래 기다린 문장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조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정적은 이제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친구처럼 따뜻하게 벤치 위에 머물렀습니다. 버스가 도착할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둘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희진이 창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시간들 지나왔죠. 그냥 지금처럼 조용히 곁에 머물러도 괜찮을까요? 남수는 손에 쥔 컵을 조심스럽게 벤치 옆에 내려두며 천천히 말했다.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여기서 볼 수 있겠죠? 희진은 처음으로 그를 바라보며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확답이었고 고백이었으며 그간 쌓여온 마음에 대한 조용한 응답이었습니다. 버스는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그 사이 둘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겨울 햇살을 조용히 느꼈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류장에는 늘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따뜻한 온기가 이어졌습니다. 계절은 바뀌었고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자리에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 하나가 늘 머물렀습니다. 조금 늦게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그만큼 오래도록 남을 것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매주 수요일 정류장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 머물기로 했습니다.